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안긴 지 하루 만에 구명 로비설을 입증할 만한 녹취 파일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맡고 계신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예. 원래 우리가 이 방송이 그 경북청 발표되기도 전에 예약돼 있었죠. 맞아요. 그 녹음 파일을 공개는 고사하고. 그러니까요. 참 우연이네요. 예. 저희가 김 변호사님 일정 잡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2주 반 전에 네, 그렇죠. 일정을 잡았는데 네. 이렇게 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니 예, 보도하는 언론 매체로서는 참 여쭤볼 게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네. 사단장이 빠졌다는. 저는 오히려 여단장에 주목했어요. 7여단장. 7여단장을 송치할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결론적으로 송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일이 꼬일 거다 그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그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고 여단장만 송치하는 게 상당히 논리구조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발목을 잡을 거다. 당장 이제 왜 사단장과 여단장의 책임을 달리 받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작년 7월 18일, 19일 양일에 걸쳐서 네. 여단장이 한 일이 뭔지를 잘 보시면 압니다. 사단장 수행하느라고 급급했어요. 사단장 수행이 네. 여단장의 그렇죠. 역할이었다. 일이었죠. 그래서 네. 사단장이 지시하면 다시 전달해주고 뭐 그런 일만 했던 거예요. 네. 이미 녹음 파일에도 나와 있듯이 그 수색 시간을 조금 그 일찍 종료하는 것도 사단장한테 그렇습니다.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허락 안 해주니까 밑에 사람한테 미안해 하잖아요. 예. 여기서 지휘관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여단장이 어떤 그 체계상 법리상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이 지휘관이었나요? 네. 지휘관의 그냥 수행 비서였던 거예요. 그 지휘관은 누구였습니까? 수행 비서. 누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예. 사단장이라는 걸. 예. 그걸 어떻게 교묘한 말장난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날 그 현장의 지휘관은 누구였느냐? 사단장이었어요. 예.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예. 간부도 알고 병사도 압니다. 예. 그 흐르는 물도 알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북 예천에 있는 내성천 강물조차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날의 지휘관은 임성근 1사단장이었지 7여단장은 아니었다라는 게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7여단장은. 그러니까 모든 누명을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1사단장이 송치되고 혹시 7여단장이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아, 그래서 7여단장의 책임도 무겁다. 예.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해야 될 텐데 좀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7여단장도 자기가 적법한 지휘관이었으나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수행 비서, 그 전력 역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더군다나 7월 18일 아침에 자기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건전하게 내린 지침, 웬만하면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이게 사단장에 의해서 완전히 휴지과학이 돼버렸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도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는가 그랬는데 7여단장은 강조되지 않고 1사단장만 강조되다 보니까 네. 혹시 7여단장만 빠지는 거 아닐까? 근데 논리 구조상으로는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데 네. 그 밑에 부분이 빠지고 윗사람이 책임진다는 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논리 구성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7여단장한테 몰아주기 한 판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경북경찰청의 그 수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네. 꽁 대신 닭이다. 꽁 대신 사단장 대신 여단장이었다. 예. 근데 그것은 예. 주문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주문에? 왜냐하면 이 수사를 주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빼라. 그게 핵심이지만 당연한 결과로 여단장도 뺐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용산도 뒷목 잡을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단장을 송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많은 논리들이 네. 그대로 사단장한테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쭉 읽어보면 네. 예를 들면 위험을 대폭 증가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뚝 아래로 내려가되 장화 깊이까지. 네. 그러면 뚝 아래로 사단장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그 VTC에 참석했던 그 참모의 말을 믿는다 치면요, 네. 여단장은 웬만하면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다면 예. 사단장은 뚝 위로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 지위가 그랬냐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그랬다고요. 예. 뚝 아래로 무조건 내려가라 그랬단 예. 말이죠. 그건 지침이 완전히 변경된 거란 예.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여단장의 지침은 위험을 증가시켰고 예. 사단장의 지침은 전혀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어폐가 있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가슴 장화. 예. 그 여단 참모가 들었던 것은 분명히 수색 정찰과 관련해서 뚝 아래로 내려가 찔러봐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해. 네. 필요하면 가슴 장화 신어 이랬다고요. 분명히 수색 정찰과 관련돼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경북청은 그것을 뭐라고 했나요? 어차피 가슴 장화는 지급되기로 했었던 거다. 네. 그게 무슨 이 사건의 과실과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게? 지급되기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수색 정찰을 할 때 입으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오해를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수색 정찰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가슴 장화를 신기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말씀은 예. 좋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수중 수색을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러면 수변 수색이나마 네. 가슴 장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 말씀을 그대로 네.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수변에 찰랑찰랑한 물을 예. 가슴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 깊이까지 들어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오해를 할 수밖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오해하는 부분도 기재돼 있다니까요. 그 사단 여단 참모의 그 진술에 보면 네. 아, 저 말씀은 저거 물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충분히 오해할 만했다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런 겁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경찰청에 단독으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아니면 그에 앞선 수사심의가 누가 참여를 한 건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수사심의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경북경찰청은 그림을 좀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그 이튿날 벼락같이 또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가 나기 전에요.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경찰 결과만 나와봐라 씨 이랬잖아요. 너희들은 죽었어.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네. 기다려봐라. 경찰 결과만 나오면. 그래서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모든 의혹이 해명됐다. 예. 본인만 해명됐겠죠. 원래 의혹이 없었던 분이니까. 국민들이 이 결과를 납득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자, 그래서 네.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게 뭐냐면 경북청이라는 동네가 어떤 기관이냐고요. 이적 기록을 뺏긴 기관이죠. 네. 뺏기고 울던 그 경찰관이 소속돼 있는 기관이죠. 네.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기록을 뺏어와.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야. 네. 라고 자기들 참모를 앞세워서 지금 1년 가까이 떠들고 있다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한 몇 퍼센트냐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똑같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설사 일사단장을 송치하는 결정을 했어도 일사단장조차도 반발했을 거예요. 네. 도대체 경북청이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단장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단장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처음에 이첩 대상 그 해병대에서 얘기한 이첩 대상엔 들어갔지만 네. 조사본부에서는 빠졌단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가 총책임자라네요. 자기가 우두머리라네요. 예. 무슨 수계라네요. 결론적으로. 예.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단장은 열심히 수행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비서에 불과했던 사람을 예, 출납했는데 그 명령을 출납해줬는데 예.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명령할 사람 책임지지 않고 그 명령할 전당을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여단장도 참 딱하게 됐죠. 여단장이 왜냐하면 나서서 지금 뭐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될 판이네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이 그래서 이 재판이나 수사에 숟가락을 얹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법논리적으로 보면 네. 굳이 할 거면 눈 질끔 감고 여단장까지 빼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자기들의 논리를 일관하자면 네. 사단장과 여단장의 책임 구조는 비슷하다니까요. 단지 한 가지 두 사람의 차이는 적법한 작전 통제권이 사단장에게 없었다는 건데 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실제로 작전 지휘를 했는데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장을 지휘관으로 생각하고 받들었는데 예. 심지어 포병 대대장 중에 한 분은 합참 그 단편 명령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54단으로. 예. 그만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규범은 뭐였냐면 사단장이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사단장이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뭐냐면 실종 해병이 순직 해병이 실종된 다음에 일어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네. 그때 합참 작전 명령에 의해서 다시 54단장한테 작전권이 부여됐나요?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예. 그냥 해병대 사령관이 네가 가서 해.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지휘소를 점령하고 여단장을 내쫓고 자기가 점령하고라는 뜻이에요. 네. 그때는 합참 단편 명령 있었나요? 적법한 작전 통제권 회복됐나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그 사람이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순직 해병이 실종되기 전과 후가 아무 차이가 없다니까요. 현장에서의 규범은. 네. 그런데 법적으로 이 법논리로 장난을 지금 치고 있는 거죠. 뭐 작전 통제권이 있느니 없느니. 네. 그건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창피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예. 누가 봐도 네가 했고 내가 했는데 사령관도 지휘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봅니까? 작전 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작통권이 없는 사단장한테 수색작전 관련해서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이 상충하는 거죠. 자, 그게요. 네. 과거에 그 12.12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12 때. 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자, 말도 성공한 쿠데타가 처벌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 주장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네. 그러면 당연히 위험을 그 감소시키는 조치도 해야지. 그렇죠. 영향력만 행사해요? 그 책임은 안 져요? 그걸 네. 납득할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 발표에서 딱 누구나 찾아내지 않습니까? 예.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말하고 뒷말이 안 그러니까 맞아서. 그들의 판단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순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 네. 결론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청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예요. 명확한 건 일사단장을 빼야.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침은 없거든.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론을 보니까 지금 대대장선 종결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찾아낸 게 여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단장 몰아주기를 했고 또 하나 거기에 그 여단장한테 책임을 몰아주기 위해서 한 명을 더 희생양 삼았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포병 여단의 군수과장이에요. 왜냐하면 군수과장. 여단장 선으로 이걸 종결하려다 보니까 7여단장에 대치되는 포병 여단장이 없어요 현장에. 예. 그러니까 포병 여단장을 대치하는 사람 한 명 만들었던 겁니다. 군수과장을. 논리적으로. 예. 군수과장이 결국 또 억울한 사람. 그 포병 여단 쪽에는 최고 책임자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두 여단급 최고 책임자를 엮었으니 국민들이 납득해 주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